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외면받던 땅이 있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다며 개발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졌죠. 그런데요, 그 진흙 위에서 한 과학자의 25년 연구가 무너졌습니다. 숲보다 많은 탄소를 품고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도 세계학계도 뒤늦게 인정한 K머드 플랫 쇼크. 그 진실을 직접 본 한 사람의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닐스 슈라이버예요. 독일에서 바닷가와 갯벌을 연구하며 25년을 보냈어요. 해안선을 따라 걷고 해초를 들춰보고 갯벌에서 기어다니는 작은 생물들을 관찰하며 살아왔죠.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갯벌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냄새나고 질퍽하고 그냥 버려진 땅쯤으로 여겼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쓸모없는 공간, 개발을 기다리는 땅이라 부르기도 했으니까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건 2021년 여름이었어요. 비가 내리던 어느 아침이었죠. 침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벽엔 해안 지도가 붙어 있었고 선반엔 조개 껍데기랑 바위, 말린 해초가 담긴 병들이 줄지어 있었죠. 창밖에선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뉴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식 등재. 순간 찻잔을 놓칠 뻔했어요.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이 됐다고요? 유네스코는 전 세계에서 정말 특별한 곳만 선정하는 곳이에요. 이집트 피라미드,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같은 곳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진흙 땅이 거기에 들어갔다니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사를 클릭했어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끝없이 펼쳐진 갯벌, 새들이 진흙을 쪼고 있었고 사람들은 장화를 신고 조개와 게를 캐고 있었어요. 노을에 물든 갯벌은 마치 황금빛 들판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이게 진짜야?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예전엔 한국이 갯벌을 없애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갯벌을 막아서 농지나 산업부지로 바꾸는데 아주 적극적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도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갯벌을 보호한다고요? 믿기지 않아서 손이 바빠졌어요. BBC, CNN, 국내외 언론을 닥치는 대로 찾아봤어요. 결론은 같았어요. 한국 갯벌은 단순한 진흙이 아니다.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문화 전통까지 모두 담고 있는 소중한 생태계다. 그때부터였어요. 마음속에 이상한 울림이 생기기 시작한 게 숲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폭풍으로부터 육지를 보호해주고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며 바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갯벌이었어요. 제 연구실 벽에 붙어있던 해안선 지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지도엔 개발 대상 지역이라고 적혀있던 곳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보물처럼 보였어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였죠.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 스스로에게 물으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요. 한국해양수산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닐스 슈라이버 박사입니다. 한국의 갯벌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16시간 동안 하늘을 날아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며 누가 날 마중 나왔을까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성이 환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손팻말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조이라고 해요. 밝은 미소를 띠며 다가온 그녀는 생각했던 이미지와 조금 달랐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짧은 단발머리에 단정한 인상이었죠. 알고 보니 그녀는 독일에서 해양생물학을 전공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어도 아주 능숙했고 금세 편해졌어요.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준비했어요. 갯벌도 보고 연구소도 가고 지역 주민도 만나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 차로 향하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창밖으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높은 빌딩, 멀리 보이는 산들, 그리고 전혀 읽을 수 없는 한글 간판들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첫 목적지는 서천이에요. 서해안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정말 중요한 갯벌이 있는 곳이죠. 차로 약 2시간 정도 달렸어요. 가는 동안 조이 박사는 한국 갯벌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순천, 고창, 신안, 각각의 갯벌이 퍼즐처럼 이어져 있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며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체로 치면 장기 같은 거죠. 각자 맡은 일이 있지만 함께 있어야 살아있어요.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양옆엔 초록빛 논이 펼쳐졌어요. 그러다 수평선 끝에서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나무 데크가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냄새가 확 느껴졌어요. 짠내가 나면서도 흙냄새처럼 생생한 냄새였어요. 부캐의 냄새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서천 갯벌이에요. 조이 박사가 말했어요. 데크 위로 발을 옮기며 천천히 걸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갯벌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햇빛에 젖은 진흙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갈색일 줄 알았던 갯벌엔 초록, 파랑, 보라 같은 색도 군데군데 섞여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조이 박사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수천 마리의 새들이 춤추듯 날고 있었어요. 어떤 음악을 듣는 것처럼 완벽한 움직임이었죠. 새들은 땅에 내려앉아 먹이를 찾고 있었고 긴 다리는 진흙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데크 아래를 보니 바지를 무릎까지 걷은 사람들이 갯벌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작은 도구로 진흙을 파며 양동이에 뭔가를 담고 있었어요. 어부인가요? 제가 물었죠. 네, 조개랑 게, 특별한 해초를 채취하고 있어요. 이 일은 몇백 년째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그 순간 진흙 위를 가로지르며 작은 개들이 총총걸음으로 지나갔어요. 개들이 지나간 자리엔 얇은 선들이 남았고 갯벌 여기저기선 작은 구멍에서 방울방울 공기방울이 올라왔어요. 그 아래엔 벌레나 다른 생물들이 숨어 있는 거였죠. 이건 그냥 진흙이 아니에요.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건 하나의 세계예요. 조이 박사가 조용히 웃었어요. 마치 그 말을 듣기만을 기다려왔다는 듯이요. 그리고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 전쟁 때 이 갯벌이 사람들을 지켰대요. 적군의 전차랑 차량들이 이 진흙에 빠져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거든요. 갯벌이 방패 역할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갯벌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독일에서는 갯벌을 개발 대상지로만 여겼는데 여기선 사람을 지켜주는 자연의 방어막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갯벌은 주황빛, 붉은빛으로 물들었어요. 새들은 서로에게 소리를 주고받으며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고 어부들도 양동이를 들고 천천히 육지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루의 일이 끝난 거죠. 조용히 서서 밀물이 갯벌을 덮는 걸 바라봤어요. 그 순간 뭔가 마음속에서 바뀌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 여행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조이 박사가 저를 서울로 데려갔어요. 한국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죠. 거리는 차와 사람으로 북적였고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어요. 어제 봤던 고요한 갯벌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서울대학교로 가는 중이에요. 제 친구 한 박사님이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네요. 조이 박사가 말했어요. 캠퍼스는 정말 넓었어요. 여러 건물들이 나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다녔던 제 대학이 생각났어요. 단지 모든 표지판이 한글이라는 점만 달랐죠. 해양생태연구실 앞에 도착하자 한 박사님이 직접 문 앞까지 마중 나왔어요. 조이 박사보다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둥근 안경 너머로 눈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손을 꼭 잡아주며 인사했죠.
반갑습니다. 닐스 박사님. 독일 해안 생태계 논문 잘 읽었습니다. 이젠 저희 한국 갯벌의 특별함을 보여드릴 차례네요. 연구실 안은 바다 냄새와 약품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책상마다 장비와 유리 용기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한 박사님은 저를 투명한 플라스틱 관 앞에 데려갔어요. 그 안엔 층층이 다른 색의 진흙이 들어있었어요. 갈색, 회색, 검정색, 마치 케이크 단면 같았죠. 이건 신안갯벌에서 채취한 핵심 샘플입니다. 이 튜브를 진흙 속 깊숙이 박았다가 그대로 꺼낸 거예요. 한 층 한 층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각층에는 대기 중 탄소가 저장돼 있어요. 우린 이걸 블루카본이라고 부르죠. 놀라지 마세요. 한국 갯벌은 전 세계에서 탄소 저장 능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 중 하나예요. 숲보다도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한 박사님이 힘주어 말했어요. 1제곱미터의 갯벌이 한 그루 숲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요. 진흙이 공기 중 나쁜 기체를 빨아들여 땅속에 안전하게 가둬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든 초강력 청소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독일에선 숲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라 배웠는데 진흙이 그것보다 더 강하다고요? 연구실 곳곳에서 더 놀라운 걸 볼 수 있었어요. 드론으로 촬영한 갯벌의 항공사진에서는 개나 새의 움직임을 점으로 표현했고 인공지능이 그걸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로 갯벌을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수온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오염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조이 박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한 박사님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 갯벌 데이터를 NFT로 만들고 있어요. NFT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디지털 예술 작품이죠. 사람들이 이걸 구매하면 그 돈이 실제 갯벌 보호에 쓰입니다. 자연을 지키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갯벌을 지키기 위해 과학자들이 디지털 아트를 판다니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보존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연구실을 나온 뒤 조이 박사는 저를 또 다른 갯벌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로 데려갔어요. 파란 지붕의 집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작은 항구에는 배들이 조용히 떠 있었어요. 그곳에서 박씨 어르신을 만났어요. 76살 햇볕에 그을린 피부, 두툼한 손. 오랜 세월을 갯벌과 함께 살아온 분이었어요. 눈과 주름은 마치 인생을 따라 그려진 지형도 같았어요. 작은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죠. 이 갯벌은 내 인생이었소. 따뜻한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625대는 먹을 게 없었지. 그치만 조개랑 게가 늘 있었기에 우린 굶지 않았어요. 어르신은 손자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얼마 전에 대학 졸업했어요. 이 갯벌에서 캔 것들 덕분에 등록금도 냈죠. 그리고 절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도시 사람들 눈엔 이게 그냥 진흙일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보물이요. 집을 나서려는 순간 어르신이 작은 나무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은반지였어요. 물결 무늬가 새겨진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반지였죠. 이건 아버지께서 쓰시던 거예요. 우리 갯벌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드릴게요. 그 반지를 제 손바닥 위에 올려주시며 손을 꼭 쥐어주셨어요. 거절하려 했지만 어르신이 제 손을 덮으며 말했어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우릴 기억해주세요. 마을을 떠나는 길, 차 안에서 계속 그 은반지를 바라봤어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수백 년 이어져 온 삶, 자연, 기억과 이어진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 진짜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거였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조이 박사는 저를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유리로 된 높은 건물로 데려갔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회의실에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부 관계자, 과학자, 해안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죠.
여기서 무슨 일이 열리는 거예요? 자리에 앉으며 조이 박사에게 물었어요. 공청회예요. 아쿠아퓨처라는 회사가 갯벌의 30%를 개발하려고 해요. 호텔, 쇼핑몰, 고급 주택을 짓겠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간 보고 느꼈던 그 살아있는 갯벌 위에 콘크리트를 덮는다니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나갔어요. 그는 아쿠아퓨처 소속이었고 버튼을 누르자 대형 화면에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멋진 호텔에서 바다 전망을 즐기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반짝이는 건물들과 맑은 바닷가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기를 띨 겁니다. 그의 사진 속엔 갯벌이 없었어요. 진흙도, 새도, 조개를 캐는 어부도 없었죠. 마치 갯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가 발표를 마치자 사람들은 형식적인 박수를 쳤어요. 조이 박사의 차례가 됐어요. 그녀는 차분히 걸어나가 앞에 섰어요. 화려한 이미지 대신 진짜 갯벌의 사진들만 준비했어요. 새들, 작은 생물들, 그 갯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갯벌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단했어요. 이미 생명으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우리 해안을 태풍에서 지켜주고 바닷물을 정화해주고 수천 가구의 식탁을 책임집니다. 그녀는 박 어르신과 손자가 함께 찍힌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가족의 미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생태계를 숫자로 계산할 수 있나요?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아쿠아퓨처 측 사람들조차 불편해 보였어요. 그때 조이 박사가 갑자기 말했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독일에서 오신 닐스 슈라이버 박사님은 세계적인 해안 생태계 전문가세요.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상 못한 제안이었어요.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했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저는 외국인일 뿐인데요. 그때 반지에 손이 닿았어요. 박 어르신이 건네준 파도무늬의 은반지. 서천의 새떼들, 한 박사의 진흙 속 탄소층, 박 어르신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 갯벌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독일에선 갯벌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깁니다. 개발을 기다리는 공간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전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제가 한국에서 본 갯벌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지구 전체를 지탱하는 생명의 기반이었습니다. 숲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는 갯벌, 최첨단 기술로 모니터링되는 생태계, 그리고 한 가족의 생계를 지켜주는 자연. 한국은 저에게 과학자 인생 25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진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세계를 살리는 생명계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저처럼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걸요. 말을 마치자 방 안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다 점점 박수가 터졌고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아쿠아퓨처 측 일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한 할머니는 자기 마을 갯벌을 대신해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한 학생은 독일에 가서 해안 복원 연구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조이 박사가 저를 공항에 데려다주며 말했어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갯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은 외부인의 눈이 우리가 가진 소중함을 다시 보게 해주니까요. 공항에서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녀를 독일로 초대하겠다고 약속했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구름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고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그 진흙이 저를 바꿔놓았죠. 한 달 뒤 조이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믿기 힘든 소식이었어요. 유네스코가 다시 투표를 진행했고 한국 갯벌은 세계유산으로서 보호구역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호주,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지지했고 아쿠아퓨처의 개발안은 결국 기각됐대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 메일을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 끼고 있는 그 반지를 가만히 만졌어요. 진흙이 이겼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도요. 시간이 흘렀고 한국을 다녀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제 사무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독일 해안지도 옆에 한국 갯벌 사진들이 함께 걸려 있고 박 어르신 가족 사진도 액자 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때 받은 은반지는 여전히 손가락에 끼워져 있죠. 오늘은 독일의 한 대학 강의실 앞에 서 있어요. 29명의 학생들이 해양 생태계를 배우러 모여 있었죠. 갯벌이 뭔지 아는 사람. 앞줄 여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바다랑 땅이 만나는 곳이요. 밀물 썰물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왜 중요할까요? 교실은 조용했고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저는 소매를 거두며 말했어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든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1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금빛으로 반짝이던 광활한 갯벌 사진을 보여주며 1제곱미터의 갯벌이 숲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한다는 사실도 설명했어요. 그리고 갯벌에서 살아가는 새들, 작은 생물들, 그 생태계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했어요. 학생들의 눈이 점점 커졌고 그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는 듯 했어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이미 너무 망가진 건 아닌가요?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저는 손에 낀 은반지를 만지며 박 어르신이 하셨던 말을 떠올렸어요. 진흙은 비어있지 않아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대답했어요. 옳은 일을 하기엔 늦은 타이밍이란 건 없어요. 수업이 끝난 뒤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한독 갯벌 비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서천 갯벌 데크 위에 서 있었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날 저녁 독일 해안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이곳의 갯벌은 한국과는 달랐지만 그 안에서 같은 생명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진흙에 손끝을 대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오랜 친구야.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네. 미안해. 그날 밤 독일 환경부에서 보낸 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갯벌 복원과 보호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들은 한국에서 배운 걸 독일에서도 실천하고 싶어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가 지기 전 은반지가 마지막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가장 큰 가르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멀리 떠나봐야 내 곁에 있던 걸 제대로 볼 수 있을 때도 있죠. 진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오랜 시간 품고 있던 보물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